안녕하세요,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지난 시간에 주방 세제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미션을 보여줬죠. 그 미션은 부모님 대신에 설거지하기였어요. 우리 친구들 모두 미션 완성했겠죠? 자, 본인이 만든 주방 세제를 가지고 설거지도 하고 어땠나요? 그 주방 세제 사용해 보니까 어떤가요?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분리배출과 재활용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러면 오늘은 그 쓰레기 일부에서 나오는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생님이 화면 공유를 하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 잘 보이나요? 네, 우리 생활 속에는요, 유해물질이 정말 많아요. 요즘에는, 화학물질도 있고요. 그리고 미세먼지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시 새롭게 나오는 미세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플라스틱으로 몸살을 하고 있는 지구가 그리고 그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나오는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그리고 요즘에 환경의 주범인 아이스팩을 가지고 재활용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과 인사를 하면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며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어딜까요? 우리 친구들이 살고 있는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니까, 플라스틱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맞아요. 여기 보이는 액자도 플라스틱이고요. 여기 소파도 플라스틱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붙어 있는, 이런 가구에도 화학물질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책상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집에서는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이 있는지 우리 친구들이 지금 주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와, 맞아요. 선생님 주변에도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한 70, 80%가 플라스틱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쓰는 학용품에는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이 있을까요? 오, 맞아요. 이런 연필이나 돋보기, 가위, 그리고 가방도 역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와,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겠죠. 자, 선생님이 퀴즈를 내겠어요. 자, 20세기에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에요. 그런데 60년 만에 지구를 아프게 하고 있어요. 자, 과연 이게 뭘까요?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오늘 주제가 무엇인지. 자, 뚜두두두두두두. 네, 맞아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플라스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이요. 2009년에서부터 2015년, 2020년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어요. 작년에는 우리가 코로나가 발생하면 2019년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요. 네, 플라스틱 사용량이 더 많이 늘었어요. 왜일까요? 맞아요. 택배로 시키거나 그리고 배달 음식을 시킬 때 일회용 사용이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가 미국보다도 다른 서유럽보다도 엄청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그것은요. 플라스틱이 가볍기도 하고요. 철이나 유리보다는 저렴하기도 해요. 그리고 튼튼해서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원하는 색깔이나 모양을 마음껏 만들어낼 수 있어서 이런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네, 플라스틱은요, 석유로 만들기 때문에 이것을 소각을 할 경우에는요, 다이옥신 같은 대기 중에 유해 화학물질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분해하는 데는요, 100년에서 500년까지 걸린대요. 와, 정말 오랫동안 썩지 않고 땅 속에 묻어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 플라스틱에는요, 미세 플라스틱 조각이 엄청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이후, 2019년 코로나 이후에요. 매달 2천억 개의 마스크와 장갑을 폐기하고 있대요. 자, 작년에 국내 마스크 생산량을 보니까요. 2월, 7월, 9월을 비교를 했을 때 코로나가 줄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 마스크 생산량이 엄청 늘었어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플라스틱 폐기량도 엄청 늘었다는 것을 이 그래프로 볼 수 있겠죠. 자, 올해 국내 마스크 생산량이요, 50억 개 이상이랍니다. 매달 전 세계 마스크 사용량도 1290억 개고요. 매달 전 세계 일회용 장갑 사용량도 650억 개라고 합니다. 와, 그리고요, 코로나 이후에 바뀐 생활 패턴이요, 온라인 쇼핑이 무척 많이 늘었다고 해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이나 마트를 갈 수 없어서 음식을 배달해서 먹거나 농수산물을 택배로 시키거나 이런 생활 패턴이 바뀌면서 이렇게 많은 온라인 쇼핑이 늘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일회용품을 아까 분해 시간이 자, 플라스틱은요, 400년에서 500년까지 걸린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일회용품은 얼마나 걸리는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종이 같은 경우는요, 2개월에서 5개월이 걸리고요. 우유팩은 5년이 걸린대요. 종이하고 종이팩은요, 종이팩 같은 경우는요, 음료를 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비닐 코팅을 입혀요. 그 비닐 코팅 하나로 2개월에서 5개월까지 분해되던 종이가요, 5년이나 늘어났네요. 자, 나무 젓갈도 20년이고요. 우리가 일회용컵은 몇 년이 될까요? 네, 맞아요. 20년 이상 일회용 컵도 분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일회용 기저귀는 100년, 알루미늄 캔은 500년, 스티로폼도 500년. 그러면 우리가 쓰는 플라스틱 백, 비닐팩은 얼마나 걸릴까요? 네, 맞아요. 50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해요. 재질에 따라서 분해되는 속도도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00년 이상이 걸려서 땅속에서 분해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도 퀴즈. 네, 만드는 데는 1초, 평균 사용 시간은 20분, 분해돼서 없어진 데는 400년이 걸린대요. 그런데 한 장을 만드는 데는요, 미세 플라스틱이 약 100명 개가 들어있대요. 친구들 뭔지 아세요? 아, 맞아요. 장바구니 대신에 마트에 가면 이걸 많이 사용해요. 뭘까요? 뚜두두두두두두. 맞습니다. 비닐봉지입니다. 자, 비닐봉지에는요, 미세 플라스틱이 약 100만 개가 들어있대요. 정말 미세 플라스틱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 줄은 선생님도 깜짝 놀랐어요. 자, 비닐봉투를 만들어서요, 사용하는 데는요, 25분밖에 안 사용을 한대요. 그런데 쓰레기로 남아있는 시간이 제시에 따라 다르지만 20년에서 한 500년까지 다르게 분해가 되고 있습니다. 자, 비닐봉투 우리나라 한 해에 약 190억 장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하루만 비닐봉투를 안 쓴다고 하면은 석유를 95만 1,600리터를 절약할 수 있대요. 그리고 이거를 만들 때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요. 이산화탄소도 6,700톤이나 감축을 할 수 있대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또 미션입니다. 하루 동안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않기. 이런 미션을 한번 수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비닐봉지의 역사를 한번 볼까요? 자, 비닐봉지는요, 1965년에 스웨덴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요, 1999년 일회용 쇼핑 비닐봉지를 유상, 즉 돈을 주고 사는 제도가 도입이 됐어요. 그리고요, 1997년에는요, 하와이 근처에서 한반도 크기의 7배인 태평양 쓰레기섬이 발견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요, 한국에서는요, 대형마트 등에서는 일회용 봉투를 전면 사용 금지를 나타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옆에 있는 그림 한번 볼까요? 전 세계 지도를 한번 보면, 지도에 이게 색깔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이 초록색을 나타내는
부분은요, 네, 일부만, 네,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를 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 나라에 어디? 우리나라도 속해 있습니다. 전면 금지에 속해 있는 나라는 프랑스, 이탈리아, 네, 케냐, 뉴질랜드가 요 빨간 부분에 들어있는 부분은 네, 전면 금지를 하고 있거나 징역형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퀴즈. 자, 바다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플라스틱은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 뭘까요? 선생님이 여기 퀴즈, 네, 힌트를 주고 있어요. 여기 보이는 쓰레기들 보이시죠? 이 쓰레기들이 뭘까요? 자,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요. 네, 바닷속에 네, 많이 발견된 쓰레기가요. 일회용 봉투, 그다음에 페트병, 그리고 일회용 용기, 식품 포장재들이 바닷속에서 나온대요. 아마도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 일부가 바다로 흘러가거나 바닷가로 놀러 갔을 때 아마 버렸던 쓰레기가 이렇게 둥둥둥 바닷물을 떠다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3cm 이상의 해양 쓰레기를, 네, 가로, 세로 3cm, 3cm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거기를, 예, 분석을 해보니까, 네, 거기에는요, 일회용 봉투 쓰레기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일부 쓰레기가 바닷가에 가면, 네, 햇빛이나 바람이나 파도에 의해서 아주 작은 플라스틱으로 변한다고 했어요. 그것이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3cm, 3cm, 요 작은 네, 면적을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에서는요, 일회용 봉투가 네, 제일 많이 배출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페트병, 그 다음에 포장용기, 식품 포장재, 그 다음에 나머지는 네, 이렇게 캔, 유리병도, 플라스틱 뚜껑도 그렇게 많이 나왔다고 해요. 자, 이것은 모두 다 우리 사람이 사용하고 예, 버린 거겠죠? 자, 그래서 뉴질랜드는요, 2025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을 절대 사용하지 않게 네, 법적으로 만들고 있고요. 비닐 대신에 옥수수 껍질을 이용한 네, 제로 웨이스트 예, 그런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좀 더 강력하게 네,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를 하면 좀 더 환경에 도움이 될까요? 자, 그렇다면 1차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미세 플라스틱은요, 직접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제품에 들어가는 아주 작은 플라스틱 알갱이를 1차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그거는요, 각질 제거제, 스크럽하는 네, 그런 거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일 쓰고 있는 샴푸, 바디워시, 세안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같이 이를 닦을 때 쓰는 치약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화장품, 섬유 유연제도 1차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1차 미세 플라스틱은요, 아주 크기가 매우 작아서요, 이렇게 하수 처리에 들어가면 걸리지 않고 바로 바다나 강으로 흘러가기도 한대요. 자, 우리가 버린 쓰레기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쓰레기 처리 방법에는요, 재활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매립과 수거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쵸? 자, 이렇게 매립을 하는 경우에는요, 일부 쓰레기가 선생님이 바닷가에 흘러가기도 한다고 했죠. 그런 쓰레기가 이제 2차 미세 플라스틱이 되겠어요. 자, 우리가 해양의 쓰레기가 큰 플라스틱이었다가 아까 바람, 파도, 햇볕, 외부 환경에 의해서 아주 작은 알갱이로 변하는 것을요, 2차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자, 플라스틱 쓰레기가 아주 작아진, 네, 미세 플라스틱. 그리고 우리가 옷을 입고 있는데요. 옷이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비벼지죠. 그럴 때 떨어지는 미세 플라스틱도 있어요. 그리고 물티슈도 우리 친구들 놀랬죠? 물티슈에도요, 미세 플라스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물티슈 대신에 손수건을 사용하거나 천연 물티슈가 있어요. 나무로 되어 만들어진 네, 물티슈가 있으니까 그걸로 사용해도 좋겠습니다. 나무나 종이로 만들어진 물티슈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미세 플라스틱이 왜 문제가 되는지 선생님이 요 먹이사슬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사람이 사용한 플라스틱 쓰레기가요, 아까 외부의 힘에 의해서 아주 잘게 부서져서요, 바닷가에 사는 아주 작은 생물, 플랑크톤이 먹인 줄 알고 먹게 되겠죠. 그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작은 물고기, 그다음에 큰 물고기가 먹어서요. 나중에는 이 큰 물고기를 누가 먹게 되죠? 맞아요. 우리 사람들이 생선을 사 먹게 되죠. 그 생선 속에는 네, 전부 다 들어있는 것은 아니지만요. 일부에는요, 요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다고 해요. 자, 그리고 이렇게 플랑크톤만 요 플라스틱 쓰레기를 먹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고래나 바다새, 거북이, 이런 바다 거북이 등이 네, 이 플라스틱을 먹고요. 그러면 번식력이 저하되거나 감염하거나 네, 폐사를 시킬 수 있대요. 그리고 이렇게 물고기를 통해서 먹는 미세 플라스틱이요. 사람에게는요. 내분비에 장애를 시키거나 생식 기능을 정화시키나 암을 일으키거나 이렇게 인체의 건강에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연구는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미세 플라스틱 여정을 한번 볼까요? 1차와 2차 미세 플라스틱은 둘 다 비슷하게 아주 작은 알갱이라서요. 하수 처리장을 거치지 않고 선생님이 아까 강이나 바다로 바로 흘러 들어간다고 했어요. 강이나 바다로 들어온 것은요. 아까 선생님이 같이 반 플라크톤이 먹고 작은 물고기가 먹고 큰 물고기가 먹고 그래서 식탁에 오른다고 했는데 그쵸? 이렇게 여행을 떠나서 우리가 버린 쓰레기, 플라스틱 쓰레기가요. 네, 아주 작은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해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생활 속에서 미세 말, 미세 플라스틱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1번. 평소 쓰는 치약이나 스크럽, 바디워시에 작은 알갱이가 있는지 한번 보셔요. 그리고 그 네, 성분 표시에 보시면 여기 폴리에틸렌이나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타레이트 이런 것이 들어있으면 미세 플라스틱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품을 손에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비볐는데 아직도 알갱이가 남아있어요. 이것은 미세 플라스틱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쓰고 있는 네, 세안제나 바디 용품들이 네, 이런 미세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면 정말 네, 사용하기 힘들 것 같죠. 근데 모든 제품이 들어있는 것은 아니에요. 일부 제품에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자, 미세 플라스틱이 이렇게 우리 생활 속에 있는 바디나 샴푸, 치약에만 있을까요? 그리고 생선에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디? 수돗물이나 생수에 들어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 먹는 소금, 천일염에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해안이 오염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요. 자, 선생님이 여기를 보여줄게요. 자, 1위는 네, 웰강. 그 다음에 2위와 3위가 한국이에요. 어디? 2위는 인천. 그 다음에 3위는 낙동강 하구. 자, 이렇게 세계 미세 플라스틱 오염 지역 순위에 우리나라가 두 곳이 들어갔어요. 인천과 낙동강 하구예요. 야, 그러면 우리 정말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뉴스나 텔레비전에서 이런 거를 많이 봤을 듯한 사진이 있어요. 이것은. 자, 이런 사진 본 적 있으세요? 맞아요. 이렇게 선생님은요, 이 사진 중에서, 여기 어미새가 아기새에게 먹이를 건네줄 때, 요 안에 있는 먹이가요, 플라스틱이었어요. 선생님이 이 사진을 볼 때 제 가슴이 아파요. 자, 어미 갈매기가 아기 갈매기한테 먹이를 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플라스틱 보이시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은 고래 뱃속에
쓰레기, 플라스틱이 엄청 많이 들어있다는 것도 예, 뉴스를 접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만든 플라스틱 쓰레기가요, 네, 생산을 통해서 우리 몸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몸도 이런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내분비에 장애가 생기기도 하고요. 암을 일으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또 퀴즈. 자, 볼게요. 나는 누구일까요? 이거 하나만 봐서는 잘 모르겠죠. 자, 선생님 두 번째 그림 보여줄게요. 이거는 누구의 다리 같기도 하고, 누구의 발 같기도 해요. 이게 뭘까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우리 친구들 이거 뉴스 많이 봤죠? 빨대길 거북이, 바다 거북이. 아셨죠? 자, 이것은요, 바다 거북이에서 빼낸 빨대예요. 너무 아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이 빨대가, 거북이 코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볼게요. 다음을. 자, 그렇다면 이런 미세 플라스틱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자,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아까 미세 플라스틱은요, 1차와 2차가 있다고 했어요. 1차는 직접 제품에다 넣은 작은 알갱이고요. 자, 2차는 우리 생활 속에서 떨어져 나오는 네, 플라스틱 가루, 이것을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기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은요, 합성 섬유, 즉 우리 옷이에요. 자, 우리 옷이요. 자, 세탁할 때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부딪히면서 마찰을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네, 이런 미세 플라스틱도 상당히 많다고 해요. 그리고 도로 위에 달리고 있는 차가 도로와 마모되면서 타이어가 마모되면서 네, 나오는 네, 미세 플라스틱도 있고요. 먼지 속에서도 있고요. 네, 이렇게 선박 그리고 우리가 쓰는 개인용품에도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개인용품은 정말 작은 양에 속해요. 네,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자, 세탁을 매일 할수록 이렇게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요, 미세 플라스틱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하는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2017년도에는요, 마이크로 비즈라고 해서 미세 플라스틱이에요. 이거 함유된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플라스틱컵 사용을 금지를 하고 나타내고 있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요, 2027년까지는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빨대를 제로화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정말 많은데요. 이것을 중점적으로 종합 관리를 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 미세 플라스틱은 나라에서도 규제를 한다고 했어요. 그만큼 우리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규제를 하는데요. 그것은 어떤 분류를 하고 있는지 잠깐 볼게요. 우리나라인 경우는요, 여기 화장품, 그 다음에 의약, 외품, 우리가 쓰는 샴푸, 치약 이런 것들을 의약, 외품으로 네,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화학용품으로는요, 네, 섬유유연제, 합성제제, 세정제, 그 다음에 표백제 이 모든 것을 생활화학용품으로 규정을 짓고 있는데요. 자, 2017년 7월에요. 네, 화장품에는 미세 플라스틱을 추가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장품류에는 미세 플라스틱을 사용을 금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샴푸, 치약, 클렌징에는요, 미세 플라스틱이 아니라 고체 플라스틱을 추가하는 것을 안 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아주 미세한 것을 네, 이런 데 사용을 하고 있고요. 생활화학용품인 유연제, 합성제제는 아직 법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유럽이나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이 생활화학용품까지 미세 플라스틱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요 규제 범위를 생활화학용품까지 좀 더 넓혀서 네, 규제를 하면 좋겠죠. 자, 미세 플라스틱 퇴치를 위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지구가 같이 하고 있는데 잠깐 알아볼까요? 자, 유럽 같은 경우는요, 2021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을 전면 금지를 했어요.
그런데요, 2018년에 그거를 공표를 했는데, 네,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이것이 지켜질지는 이제 아직 미지수겠죠. 그리고 일본에서는 2016년도에는요, 화장품에, 네,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하지 말자. 그런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자율적인 규제예요. 네, 법적인 규제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세계에서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성을 알고 이것을 규제하는, 법적으로 규제를 하는 방안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선생님이 이 플라스틱 쓰레기통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위치는요, 북태평양에 있어요. 미국 하와이에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북태평양 쪽에요. 우리나라 면적의 15배, 우리 한반도의 한 7배 이상의 아주 커다란 쓰레기 섬이 있대요. 무게는 8만 톤이고, 네, 쓰레기를 개수를 전부 다 일일이 셀 수는 없지만, 약 1조 8천억 개나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쓰레기를요, 왜 이렇게 쓰레기 섬이 생길까 하고 살펴보니까요, 여기 북태평양 쪽에 해류가 이렇게 돌면서 요 해류가 이렇게 돌고 도는데, 요 해류를 통해서 돌고 있다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해서 쓰레기들이 모이고 이렇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쓰레기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덜란드의 보얀, 보얀 슬렌시라는 네,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16살부터 네, 이곳을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요. 네, 이렇게 해양 쓰레기 수거 장치를 만들었어요. 자,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네, 여기에다가 조금 전에 요건, 네, 쓰레기 수거 장비를 하고요. 요렇게 안에서 여기를 흘러나가는 쓰레기를 요 쓰레바퀴처럼 이렇게 가두어서 쓰레기가 더 이상 못 나가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요 배를 가지고 쓰레기를 모아서 수거를 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해요. 아마도 요 선을 요 네, 유기를 하면서 요 안에는 그물을 치는데 요 그물로 통하는 쓰레기도 많았고요. 그래서 그리고 물고기도 문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네, 큰 효과는 아직 거두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1차를 그렇게 설치를 했고요. 2차도 지금 설치를 오래 하려고 하는데 진행을 하고 있는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자, 이렇게 미세 플라스틱이 선생님이 아까 아직까지는 연구 단계에 있고 아직까지는 결과를 이렇게 공표를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검출사를 잠깐 보면요. 네, 이렇게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요. 대변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이 됐다고 해요. 그리고 미국은 지하수에서, 그리고 영국에서는요. 네, 바다 거북을 한 38마리를 조사를 해보니까 20마리가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이 됐다고 해요. 이렇게 전 세계 곳곳에서 미세 플라스틱의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미세 플라스틱 검출이 우리가 말하는 생활용품에 어디에서 또 검출이 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이거 좋아하나요? 굴이죠. 네, 맞아요. 이렇게 굴, 바지락, 가리비 같은 곳에서 네,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국내에서 판매되는 천일염 6종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이 됐다고 해요. 그런데요, 여기 마지막 한번 보실까요? 네, 천일염 1kg당, 네, 프랑스에서는 2,420개, 중국서는 170개, 국내산은 280개가 들어있다고 해요. 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프랑스, 중국, 우리나라, 어디가 제일 많을 것 같았어요? 선생님은 선생님하고 같죠, 생각이. 중국일 것 같았는데요. 네, 국내산보다도 중국산이 천일염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네, 검출이 됐다고 해요. 자, 우리가 매일매일 먹고 있는 천일염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진짜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그리고, 자, 미국
미네소타 대학하고 우리나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네, 수돗물을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수돗물을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 보시죠. 조상 대상은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4개의 정수장. 자, 수돗물은 정수장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배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정수장을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소독꼭지 수돗물, 그 다음에 수돗물을 병에서, 병에다 담아두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 그다음에 먹는 생물 6개를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는데, 정수장, 원수라는 것은요, 정수장에서 어떤 강이나 그 물에서 처음 들어오는 그 원수를, 그 처음 들어오는 물을 원수라고 해요. 거기에 한 곳에서 검출이 됐고요. 정수장에서는 4곳에서 검출이 됐다고 해요. 그리고 수도꼭지 나오는 수돗물에서는 전부 불검출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돗물 병 입구에서는요, 2개를 조사를 했는데, 2개 모두 검출이 됐다는 것이 나왔고요. 그리고 먹는 샘물 6개에서, 1개가 검출이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시고 먹는, 네, 불이나 소금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마시는 이런 생수나 수돗물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이 된다니까, 정말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해볼 시간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생수에서는 조사를 해보니까요. 9개 국가 11개 브랜드에서 생수 259개를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93%가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이 됐다고 합니다. 정말 많이 검출이 된 거겠죠. 그리고 이렇게 생수병 한 개에는 최대 10,000개까지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와우, 여러분 어때요? 많이 놀랍죠? 자, 그러면 이렇게 치약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말했던 각질제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빨래를 할 경우에 빨래를 좀 부드럽게 만드는 유연제도 이렇게 검출이 됐다고 합니다. 일부에서 이렇게 검출이 돼서 시정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 미세 플라스틱이 1인당 나도 모르게 먹는 미세 플라스틱이 얼만큼 되는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인당, 섭취하는 미세 플라스틱 양이 얼마나 되나요? 맞습니다. 이렇게, 자, 보세요. 일주일 동안 우리 신용카드 한 장, 5g 정도의 신용카드 한 장을 먹는데요. 선생님 놀랐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매달 우리가 칫솔 한 개에 21g 정도를 미세 플라스틱이 먹고 있대요. 그렇다면 한 사람이 일주일간 섭취하는 미세 플라스틱 양은 약 2,000개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자, 주로 섭취되는 경류를 볼 때, 우리가 마시는 음용수에 그다음에 갑각류, 새우, 조개, 굴, 바지락 이런 종류에도요 182개나 있고요. 그다음에 소금에도 11개. 그리고 맥주도 역시 물로 만들죠. 그러다 보니까 맥주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 미세 플라스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시점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겠죠? 첫째, 사회적으로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돼요. 그죠? 우리 친구들도 일회용품 얼마나 많이 쓰는지 상상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나만의 텀블러를 사용한다거나 그죠? 그리고 손수건을 사용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부는 이런 쓰레기 수거를 수거를 잘 해야 되고 재활용 시스템도 좀 더 강화해서 우리나라에서 재활용하는 율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친구들 알고 계세요? 우리가 분리배출 정말 잘해요. 그런데 이것을 다 수거해 가서 100% 재활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30%밖에 안 된대요. 우리가 열심히 분리배출해서 내놨는데요. 재활용할 수 있는 거는 정말 30% 이내예요. 왜일까요? 그것은 제대로 올바르게 분리배출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이런 플라스틱 분해 기술이나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물건을 만들면 좋겠죠.
지금 플라스틱이 제일 문제는 분해가 안 되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은 분해가 잘 되는 플라스틱을 만들면 좋겠죠. 그러면은 이 미세 플라스틱이 조금 더 예,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대체할 수 있는 물건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도 다 알 수 있어요. 네, 비닐 대신에 에코백, 장바구니. 자, 어머님들은 장바구니를 사용을 할 거고요. 자, 우리 친구들은 에코백을 사용하면 되겠죠? 자, 두 번째는요, 예, 텀블러. 종이컵 대신에요. 그리고 일회용 컵 대신에요. 텀블러를 사용하거나, 네, 나만의 컵을 사용하거나, 그러면 좋겠죠. 그리고 요즘에는요,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만든 칫솔보다는 대나무 칫솔, 그리고 옥수수 칫솔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생분해가 잘 되는 랩을 사용하거나 우리가 어떤 음식을 저장을 할 때 그릇에 랩을 세우기도 하잖아요. 그것을 생분해 랩으로 바꾸면 좀 더 빨리 분해가 되겠죠. 그리고 종이 빨대. 자, 그러면 선생님이 대체할 수 있는 물건, 좀 빨대나 그리고 칫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줄게요. 자, 우리 대체할 수 있는 플라스틱이에요. 첫 번째, 빨대. 빨대는 지금 일회용품으로 규정은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빨대는 그리고 재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셔야 되는데요. 이 빨대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어요. 자,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빨대가 있어요. 어떤 것이 있나 볼게요. 네, 오, 많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대나무,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친환경이라, 네, 얘를 분해도 잘 되겠죠. 그래서 대나무 빨대가 있고요. 그리고, 네, 스테인 빨대가 있어요. 그리고 유리 빨대, 그리고 이건 뭘까요? 실리콘 빨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이 중에서 그래도 좀 사용하기 편한 거는 대나무가 제일 편하지 않을까요? 근데 스페인 같은 경우는 차가운 음료를 먹을 때 너무너무 차가울 것 같아요. 그리고 유리는, 조금, 깨지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빨대가 있는 반면 또 생분해가 잘 되는 친환경 빨대가 있대요. 자,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자, 맛있는 과자같이 생겼죠? 네, 여기는요, 무엇이냐 하면요, 네, 해초로 만든 빨대라고 해요. 해초로 만들어서, 네, 친환경 빨대가 되겠죠. 그래서 빨리 분해가 될 수 있고요. 예, 옆에 있는 빨대는요, 네,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빨대래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하얀 빨대 보이시죠? 이 빨대는요, 쌀로 만든 빨대예요. 그래서 얘는 아작아작아작 다 먹고 마시고 나서 아작아작 먹을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옆에는요, 우리가 지금 시중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종이 빨대라고 해서요. 네, 시중에 있는 커피숍이나 이런 곳에서 지금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은 우리 빨대 없으면 음료를 못 먹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빨대 대신에 그냥 마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빨대 한 번 안 쓰면 그만큼 바다에 사는 생물을 네, 좀 더 건강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자, 칫솔을 대체할 수 있는 플라스틱이 있어요. 자, 여기는요. 네, 옥수수. 자, 첫 번째는요. 식물성, 식물성으로 만든, 네, 파다마유라고 하서요. 그 식물성에서 추출한 것으로 만든 거고요. 두 번째는요, 아까 빨대에도 나왔어요.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네, 칫솔이에요. 그리고 이 세 번째 있는 것은요, 대나무로 만든 칫솔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네, 플라스틱 칫솔은요, 우리가 재활용할 수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얘는 종량제 봉투에 버렸는데요. 여기 나온 네, 식물성 칫솔이나 그리고 옥수수 칫솔, 그다음에 대나무 칫솔을 쓰면 분해 속도가 우리가 플라스틱보다도 훨씬 3개월에서 6개월만 되면 자동으로 분해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화장품 용기를 대체할 수 있는 플라스틱은 없을까요? 저 생각을 해봤어요.
자, 여기 보시면 기업들도 이 플라스틱의 문제점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플라스틱을 적게 사용하고 좀 더, 네, 친환경적인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기업에서는 이렇게 네, 종이로 만든 화장품 용기도 있고요. 그리고 친환경 소재를 사용해서 만든 화장품 용기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플라스틱보다는 좀 더 빨리 분해가 되겠고, 그죠? 네, 환경적으로 좀 이로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플라스틱 용기를 정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예, 요것은요, 대체 플라스틱인데요. 이게 조롱박이에요. 여기 하얀 것을 3D 프린트로 모양을 잡아주고요. 그 모양을 아주 작은 조롱박에다 씌워주면 이렇게 이 틀에 따른 모양을 만들어서 용기를 만들 수 있다고 해요. 원래 조롱박은 이게 예전에는요, 요 박을 통해서 물을 뜨는 그릇으로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사용을 했는데 이런 조롱박으로 그릇을 만들면 우리가 환경에도 좋고 좀 더, 예, 우리 건강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선생님과 함께요. 알스텍 재활용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만들기는요, 요 알스텍 재활용하기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알스텍을 사용하기 전에, 네, 그럼 이 알스텍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알아봐야겠죠. 그러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스팩은 왜 필요할까요? 네, 맞습니다. 더운 날에, 그리고 우리가 여행을 가거나, 그리고 택배로 음식을, 네, 받았을 경우는 그 음식이 상하지 않기 위해서 요 아이스팩을 사용을 해서, 네, 신선도를 유지를 합니다. 그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아이스팩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 아이스팩은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네, 겉에는 비닐로 되어 있고요. 네, 속에는요, 겔이라는 물질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요 겔에 대해서 우리가 이따가 요 겔로 네, 방향제를 만들 건데요. 요 겔이 그럼 대체 뭐예요? 하고 궁금하죠?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겔이라는 것은요, 고흡수성 수지 플라스틱이에요. 자, 얘도 플라스틱으로 만든, 네, 물건인데요. 여기에 고흡수성이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그렇다면, 흡수력이 엄청 뛰어나다는 거예요. 자, 자기 몸에 400배에서 500배까지 물을 흡수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이스팩을 만들 때는 물이 90%, 그다음에 고업성 수지는 한 10% 정도만 사용을 해서 네, 아이스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어는 온도보다도 더 낮게 아이스팩을 언다고 해요. 더 낮은 온도에서 아이스팩이 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러면 음식을 상하지 않게 유지를 시켜주는 거겠죠.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고급성 수지라고 하면서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류되는 화학물질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손으로 직접 주물주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맞아요.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따가 우리 방향제 만들 때 이 아이스팩을 손으로 만지지 않고 비닐 장갑을 꼭 끼고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서 이 아이스팩은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는 뜯지 말고 통째로, 네, 종량제 봉투에 넣으세요 했어요. 그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네,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어떻게 환경 오염이 되는지 선생님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아이스팩을요, 땅에 버리게 되면, 네, 땅이 오염이 되고요. 자, 물에 버렸을 때는, 자, 선생님이 아까 이 고흡수성 수지인 아이스팩은요, 흡수성이 뛰어나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수도에 버리면 흘러가지 않고 하수도를 막힐 수 있어요. 그리고 흘러가면서,
네, 수질 오염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스팩은요, 네, 소각을 했을 경우에 1000도씨 이상에서도 녹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만큼 소각하는 온도도 높고, 네, 대기 중으로도 유해 물질이 네,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스팩을 뜯지 않은 상태로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잘 처리해야만이 환경 오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겔 아이스팩은 정말 재활용할 수 없을까요? 맞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재활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스팩을 재활용하는 방법. 네, 첫 번째. 네, 우리가 이따가 만들 게 요 방향제예요. 일회용품 플라스틱 컵이나 유리병에 넣어서 넣은 다음에 향기 나는 오일이나 향수를 한두 방울 떨어뜨리면 네, 방향제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모기 기피제도 만들 수 있다고 해요. 방향제하고 만들기가 똑같은데요. 여기에는 향기 나는 오일 대신에 레몬그라스 오일이나 시트로렐라 오일을 네, 넣어주면 모기가 싫어하는 오일들이에요. 그래서 모기 기피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가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는요, 여행을 많이 갔죠. 그런데 우리가 장시간 집을 배울 때, 네, 화분에게 물을 줄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는요, 화분에 물을 충분히 주고요, 요 아이스팩을 덮어주면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랫동안, 네, 수분을 유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냉찜질팩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해요. 얘를 아주 얼린 것을 우리가 걷다가 다쳤어요. 이게 삐었어요. 네, 이럴 때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냉찜질팩으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아이스팩이 환경 오염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아이스팩 안 사용하면 되지 않아요? 맞아요. 아이스팩을 안 사용하면 정말 좋은데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더워지고 있는 지구에서 정말 더워지는 이 여름 날씨에 어떤 음식을 배달을 해야 되는데 이 음식의 신선도를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꼭 아이스팩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스팩 대신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보여줄게요. 네, 이렇게 물로 된 아이스팩도 있어요. 모 기업에서는요, 이렇게 물로 된 아이스팩을, 네, 배달을 할 때, 물로 된 아이스팩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요 물로 된 아이스팩은요, 순수한 물로 얼렸기 때문에요, 예, 가위로 이렇게 잘라버리면, 물이 그대로 하수구에 걸려도 괜찮고요. 요 종이팩이기 때문에 종이팩으로 분리해도 좋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물로 된 아이스팩 대신에 식물 영양제를 조금 넣어서요, 네, 아이스팩이 녹은 다음에 네, 식물에게 예, 나눠주면 영양제를 줄 수 있는 예, 그런 아이스팩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 기업에서 요 두 가지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럼 하남시에서는 어떻게 이 아이스팩을 이용할까요? 하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네, 하남시에서도 이렇게 아이스팩을 예, 가져오면 아이스팩 5개를 가져오면 재활용 에코백을 예, 교환을 해주는 그런 행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남시에서 아이스팩을 수거해서 어떻게 쓸까요? 네, 맞습니다. 이것은 네, 수거를 해서 살균 소독을 해서요. 살균 소독하고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아이스팩을 필요로 하는 시장, 마트 이런 데다가 나눠주면 재사용 가능합니다. 이렇게 지금 하남시에서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환경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어요. 어떤 걸까요? 네. 아이스팩 대신에 생수를 얼려서 사용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따 만들 방향제를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하고 재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요. 이 아이스팩 사용을 두 개 쓸 거를 한 개만 쓰고 이렇게 줄여보는 방법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조금 있다가 아이스팩 방향제를 만들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만드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요. 이따 만드는 것은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물은요. 이렇게 선생님이 아이스팩, 주인공 아이스팩이 있고요. 이것은 하얀색의 충전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색소로 예쁘게 알록달록하게 색소로 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방향제, 그러니까 향기를 내는 에센셜 오일을 넣어서 방향제로 많이 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다 버린 일회용 컵, 테이크아웃 컵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커피를 마시거나 어떤 음료를 마시고 나서 이 플라스틱 컵도 진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컵을 이용해서 선생님이 방향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위에 덮을 한지, 그리고 한지를 묶어줄 막끈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패키지로 나갈 테니까 한번 잘 만들어서 내 방에 향기를 나는 방향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자, 이런 모양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예쁘게 만들어 보세요. 자, 아이스팩 방향제 만들기 순서는요. 아이스팩 개를 일회용 컵에 넣어요. 자, 일회용 컵에 다 넣지 말고요. 잠깐. 그런데 아이스팩 선생님이 아까 뭘로 분리된다 그랬죠? 맞아요.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리돼서 유해물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뭘 껴요? 비닐 장갑을 사용을 하세요. 자, 비닐 장갑을 끼고 요 방향제 아이스팩 개를 일회용 컵에 담습니다. 한꺼번에 담지 말고요. 내가 색깔을 두 개, 일회용 컵을 가지고 하나는 우리가 담을 거, 하나는 색깔을 내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회용 컵에다가요, 색소를 넣고 겔에다가 색소를 넣어서 차곡차곡 무지개 떡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이렇게 색깔을 만들어서 나만의 무지개 컵을 완성을 하고요. 자, 완성 컵에 마지막으로 한 4방울, 5방울 정도의 향기 나는 오일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향기가 한꺼번에 쑥 날아가지 않게 한주로 덮어서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따 선생님이 직접 만드는 것을 영상으로 보내줄 테니까 잘 보고 따라서 하세요. 자, 쌤하고 퀴즈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사람들이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가요, 바닷물을 둥둥둥 타고서 거대한 섬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섬을 쓰레기 섬이라고 하는데요. 태평양에서 발견된 이 플라스틱 쓰레기 섬의 크기는요, 우리나라 면적의 몇 배 정도가 될까요? 앞에 선생님이 한반도의 7배에서 8배가 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와 북한이 반 나누게 되면 대략적으로 몇 배일지 우리 친구들이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15배에 해당하는 플라스틱 쓰레기 섬이 태평양 한가운데에 똑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비닐봉투. 자, 1997년 미국에서 이것을 포장하기 위해서 처음 만들었다고 해요. 당시에는 이 포장지가 종이봉투처럼 나무를 쓰지 않아서 오히려 친환경적이라고 제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종이봉투는 나무를 사용해서 만들지만 이것은요, 나무를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가격도 저렴해서 사람들의 호응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게 과연 뭘까요? 네, 맞습니다. 샌드위치를 싸는 비닐봉지였어요. 자, 그럼 다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알루미늄 캔은요, 재활용해서 다시 알루미늄 캔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만들 때보다 에너지가 많이 안 들어간다고 해요. 몇 프로나 들어갈까요? 좀 어렵죠? 이거는 선생님이 알려주도록 할게요. 네, 4%밖에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알루미늄 캔을 잘 분리배출을 잘해서 내놓으면 재활용률도 높고 그리고 에너지도 아낄 수 있겠죠. 자, 다음번 문제는 뭘까요? 네, 식물의 섬유를 물에 풀어서 평평하고 얇게 서로 엉키지 않게 한 다음에 물을 꼭 빼서 말리어서 쓰는 것인데요. 이것은요, 라틴어로 파피루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요, 공부할 때 이것을 꼭 사용을 해요. 그게 뭘까요?
뚜둥, 맞습니다. 종이예요. 자, 우리 친구들과 이제 마지막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땡땡땡땡 네 글자예요. 한정된 자원을 미래 세대와 함께 쓸 수 있도록 절약을 하고요. 사용한 자원은 쓰레기로 버리지 않고 다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래요. 자, 우리가 앞 시간에서부터 자원을 올바르게 분리배출을 하고 그것을 재활용하고 업사이클해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쵸? 우리 친구들도 이것을 행동으로 해볼 수 있었어요. 이게 뭘까요? 네, 맞습니다. 자원순환이라고 합니다. 이 자원순환이 잘 돌아가야지 네, 자원도 에너지도 그리고 지구의 환경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과 마지막으로 친구들과 같은 미션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제로 플라스틱. 어떻게 하면 제로 플라스틱을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물건을 살 때 네, 비닐팩보다는 에코백, 장바구니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우리가 종이컵이나 일회용 컵 대신에 나만의 텀블러나 다회용 컵을 사용하면 좋겠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수세미나 타올 대신에는 천연 삼배나 나무솔로 이용해서 설거지를 하면 좋겠죠.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네, EM을 활용한 주방 세제 역시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요, 우리가 아까 분리배출을 올바르게 해야지만이 재활용률이 높다고 했어요. 우리나라는요, 재활용률이요, 30%밖에 안 돼요. 그것은요, 올바르게 분리배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일회용품을 사용하기보다는 네, 다회용품을 사용을 해서 일회용품 쓰레기가 나오지 않게 그렇게 하면 좋겠죠? 자, 우리 친구들과 우리가 실천 약속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째, 쓰레기가 되도록 버리지 않고 그리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쓰레기를 버릴 때는 올바르게 분리배출을 하는 방법이 좋겠죠. 우리 친구들 이렇게 선생님하고 꼭꼭 약속을 하면서 인사를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하고 같이 했던 재활용이나 네, 업사이클, 올바른 분리배출, 그리고 오늘은 미세 플라스틱에서도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우리 친구들이 지킬 수 있는 것은 스스로 지켜주는 것이 좋겠죠? 자, 우리 지구의 건강을 위해서 모두 함께 약속! 네, 친구들. 자, 이제 우리가 아이스팩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방향제 만들기 방법이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그럼 선생님과 함께 네, 아이스팩을 이용한 방향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볼게요. 네, 아이스팩이 있고요. 한지로 이 뚜껑을 덮을 거예요. 그리고 이 실은 네, 우리가 한지를 묶어 놓을 끈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색깔을 아주 예쁘게 낸 네, 색소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방향제는 향기를 내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라벤더 향과 여러 가지 블렌딩된 오일도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두 가지 버전으로 만들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일회용 컵을 사용한 거고요. 그리고 집에 주스병을 이용한 네, 방향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먼저 이야기를 했죠. 이 아이스팩은요, 고흡수성 수지로 만든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류가 된다고요. 그래서 손으로 직접 만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처럼 이렇게 장갑을 준비하고 만지면 좋겠어요. 자, 선생님 이렇게 장갑을 먼저 낍니다. 자, 이제 천천히 선생님을 따라서 한 단계, 두 단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 먼저요, 장갑을 꼈어요. 우리 친구들도 꼭 장갑 끼고 만지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요, 선생님이 이 아이스팩을 선생님이 잘 따도록 할게요. 자, 따서요, 선생님은 색깔을 아주 예쁘게 물을 들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를 한꺼번에 물을 들리면 예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덜어서 선생님하고 함께 물을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선생님 이만큼만 해서요, 선생님은요,
파란색으로 한번 물을 질러볼까요? 이런 색소고요. 네, 색깔의 짙으기는 많이를 넣으면 많이 넣으면 짙어지고 나는 너무 진한 색 싫어요 하면은 조금만 넣어서 이렇게 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너무 많이 넣었나봐요. 그쵸? 이렇게 와, 이게 색깔이 골고루 섞이도록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저어주세요. 저어주시고요. 선생님은 이 색깔이 너무 진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은 아이스팩을 조금만 더 넣기로 하겠습니다. 자, 아이스팩을요 이렇게 조금 더 넣어서요. 지금 선생님은 파란색을 연한 파란색으로 좀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넣어서 이렇게 색깔이 조금 연해졌죠. 그래서 이 색깔을 여기다 전부 다 붓지 않고요. 반만 줄 거예요. 선생님 밑에다가는 파란색을 그래서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해볼 거고요. 그리고 선생님은요, 아까 두 가지 버전으로 해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고요. 집에서 먹고 남은 선생님은 주스팩이에요. 주스병이에요. 이 주스병에다 선생님이 막선으로 이렇게 둘둘둘 말았어요. 이런 상태에서 여기도 두 가지 버전으로 선생님이 넣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은요, 파란 바다를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파란색을 이렇게 해서 넣을 겁니다. 선생님은 오늘 색깔을요, 한 가지만 이용할 거예요. 알록달록한 무지개를 하지 않고요. 이 파란색으로 진하고 좀 더 연하게 이런 식으로 선생님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아까 색소를 두 번째 단계 파란색을 조금만 덜 연하게 아까 밑에 있는 것보다는요 좀 더 조금만 더 사용돼서요 조금만 연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아까 봤죠? 선생님 세 방울 넣었는데 이렇게 진해졌어요. 그래서 선생님 이번엔 한 방울만 넣을 거예요. 자, 한 방울만 넣고 한번 다시 저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어때요? 색깔이? 오, 아까보다는 좀 연해졌죠? 선생님은 이 파란색을 진하고 중간 색깔 그리고 아주 연한 색깔로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층이 생기겠죠? 색깔에 따라서 이렇게 밑에까지는 선생님 젓지 않습니다. 이렇게 더 넣은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버리지 않고 우리가 아이스팩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맞아요. 종량제 봉투에다가 뜯지 않는 상태로 넣는다고 했어요. 왜일까요? 환경 오염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겔 아이스팩은요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넣고요. 자, 이번엔 세 번째로 좀 더 연하게 파란색으로 선생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스팩이 그냥 우리가 버리게 되면 땅에 닿으면 토양이 오염이 되고요. 그리고 물에 버렸을 때는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고흡성 수지이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선생님이? 맞아요. 하수도가 막히거나 그리고 어떻게 된다 그랬죠? 수질이 오염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종량제 봉투에다가 그냥 넣어서 버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소각을 할 때는 얘가 첨도식가스에서도 소각되지 않기 때문에 유해물질이 대기 중으로 발생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꼭 아이스팩은 종량제 봉투에다가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색깔을 이렇게 선생님이 원하는 색깔이 잘 안 나오네요. 자, 선생님이 이게 진하고 중간 색깔 그리고 아주 연한 색깔로 사용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생각처럼 잘 안 돼요. 자, 선생님은 이거를 하면서 바닷속을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바닷속은 깊이 들어갈수록 진하고 그 다음에는 연하고 아주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자, 어때요? 친구들 색깔이 좀 더 달라 보이나요? 자, 선생님 생각대로 됐는지 자, 이제 하면서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향기 나는 오일을 어떤 걸 좋아할까요? 선생님은요, 개인적으로요, 라벤더 향을 좋아해요. 라벤더 향을 맡고 있으면, 네, 기분이 정말 좋아지더라고요. 자, 우리 친구들이 맡게 될 향은 어떤 향인지는 선생님 잘 모르겠지만, 우리 친구들 방 안에 향기로운 냄새가 가득하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유리병에 이렇게 담아서 향기 나는 랩밤을 만들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지난 시간에 만든 주방 세제로 우리 친구들 미션 했는데, 네, 잘 했나요? 네, 주방 세제로 설거지한 친구. 미션 잘했을 거라고 선생님 생각이 듭니다. 자, 선생님은 이걸 젓지 않고 차례대로 그냥 담았어요. 네. 자, 여러분들 혹시 생각나는 거 없어요? 이거 보면서? 네, 맞아요. 슬러시 생각나죠? 우리 친구들. 자, 이제 선생님이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병을 완성을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 그 다음에 단계는 뭘까요? 우리 친구들? 네, 맞습니다. 향기 나는 오일을 이제 뿌려주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요 유리병에 있는 네, 아이스팩에는요, 라벤더 향을 넣을 거고요. 하나. 자, 우리 친구들이 한 10방울만 있는 거거든.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정도 넣으면 집안에 라벤더 향이 가득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네, 벌써 선생님 코를, 네, 자극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요, 여기 블렌딩 오일이라고 해서요, 아로마 집안에서 이 향기를 맡으면 심신이 좀 안정되는 아로마 오일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여기에다 10방울을 네,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혹시 이거 슬러시라고 먹는 거 아니죠? 자, 그런 다음에 이 향기가 한꺼번에 싹 날아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이렇게 예쁜 한지로 더 뚜껑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우리 여기에는 노란색 뚜껑을 덮어줄 거고요. 자, 이렇게 덮었을 때, 자, 여기서부터는 선생님이 장갑을 빼고 네, 하도록 할게요. 비닐 장갑이 좀 미끌미끌해서 이게 잘 안 잡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만질 때만 우리 친구들이 비닐 장갑을 사용하고 네,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은요, 장갑을 1차적으로 받고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고 요 색깔의 실로 꼭꼭 묶어줄 거예요. 자, 자, 선생님이 끈을 좀 더 길게 사용을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한테도 좀 길게. 여기 아까 짧으니까 묶기가 정말 불편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2배 되는 실로 이렇게 해서요, 한 2-3번 감은 다음에 묶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여기 한쪽에는요, 리본을 묶을 만큼 이만큼 정도의 사이 이렇게 넣고요. 우리 친구들이 네, 이렇게 지금 선생님 코로요, 마스크를 썼는데 네, 향기가 너무 많이 나고 있어요. 자, 이게 좀 짧아서 네, 천천히 이렇게 한번 감아주고요. 아이고야, 이게 자꾸 이렇게 풀어지네요. 선생님이 그러면 방법을 빨리 하겠습니다. 일단 테이프를 잠깐 이용해서요. 네, 이렇게 해서 얘를 실을 약간 고정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도 혹시 자꾸 선생님처럼 벗겨지는 경우는요, 잠깐 이 테이프를 이용해서 네, 고정을 한 다음에 한 번, 2번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네, 묶어줘도 괜찮아요. 하면서 테이프는 떼어도 돼요. 친구들 테이프 정말 안 이뻐요 하는 친구는 이렇게 살짝 네, 고정시켰던 테이프를 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생님 묶고 나서 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이 한번 하고요. 혹시 리본을 묶을 수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해서 묶어서 하면 이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묶어주시고요. 이 테이프는 정말 신경 쓰여요 하는 친구들, 자, 떼어줄게요. 선생님도 이런 테이프가 붙여있는 건 조금 안 이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띄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잠깐 고정을 할 때는 우리 친구들도
같이 테이프를 잠깐 살짝 붙였다 띄면 돼요. 그러면 이 테이프가 고정을 잠깐 실을 우리가 묶을 동안 고정이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띄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이 바닷가를 연상하는 방향제를 만들었고요. 이번에는 우리 이제 병을 이용한 선생님은 여기 분홍색 살색을 이용하도록 할게요. 자, 얘는 되게 많은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모양을 좀 내고 싶어요. 자, 여기는 선생님이 이렇게 가위로 이렇게 오려서요. 모양을 좀 우리 꽃 모양을 좀 내서요. 한번 묶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 솜씨 맞죠?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해서요. 이런 꽃 모양으로 모양을 낸 다음에요. 얘도 똑같이. 자, 근데 조금 어때요? 친구들 봤을 때 조금 길다는 느낌 안 들어요? 너무 커요. 그죠? 그럼 대부분 나서 너무 커요. 그럴 때는 한 번 더 이렇게 잘라주면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예뻐지는 꽃 모양에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은요 이번에는 노란색 실로 한번 묶어볼까 해요. 자, 분홍 살색의 편지에는요 이 노란색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는 여기는 좀 작으니까 잘게 해서 여기는 테이프의 도움을 안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작아서.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 정도 하고요. 여기도 우리가 리본을 좀 묶어주면 예쁠 것 같죠? 냄새 향기가 되게 많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묶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방향제가 완성이 됐습니다. 내가 사용하지는 유리병이나 그리고 캔 같은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 아이스팩을 개를 만질 때는 꼭 장갑을 끼고 만져야 되는 거. 자,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아이스팩을 이용한 방향제를 만들어 봤어요. 우리 친구들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분리배출 그리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자고 선생님이 꼭꼭 약속하자고 했었죠. 자, 우리 친구들 마지막으로 이제 꼭꼭 약속을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진짜 우리가 쓰레기 버릴 때는 올바른 분리배출하기. 자, 꼭꼭 약속. 자, 우리 친구들 안녕.